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더 나은 경제적인 상황을 위해서, 더 나은 연봉을 위해서 회사를 또 옮기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은 첫 번째 취업을 위해서. 근데 그때 한 번쯤은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일인데요. 과연 나를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체험과 저널리즘을 합친 체헐리즘 시간,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남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자기소개서 쓰는 걸 체헐리즘으로 기사를 또 쓰셨더라고. 이거는 어떻게 좀 회사 몰래 이직하시려는 겁니까? 예, 회사엔 비밀입니다. 농담이고요. 20대 취업준비생들 자기소개서 쓰는 게 참 막막했는데요. 네. 취업한 다음에 그 6년 전에 2018년에 진짜 솔직하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소서이고, 심지어는 뭐 자기소개서랑 소설을 합쳐서 자소설이다 이런 자조까지도 나오는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좀 청년 취업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궁금해서 한번 다시 써봤습니다. 자기소개서인데 자소설. 그러니까 이게 글짓기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네. 솔직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근데 항상 지원 동기부터 빠질 수가 없잖아요. 남 기자님은 어떻게 적으셨어요? 뭐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그쵸.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네. 썼고요. 진짜 솔직하게 뭐 사랑하는 사람과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네. 돈을 벌어야 하니까 입사하고 싶다. 조금 더 솔직하게 하면 뭐 주택담보대출 갚아야 돼서 해야 된다. 또 뭐 이름난 대기업인 이유도 있다. 뭐 이렇게 썼는데, 어디 다니냐고 했을 때 두 번 설명하지 않아도 좋은 기업이다. 뭐 회사가 오래 안 망했으면 좋겠다. 연봉도 찾아보니까 나쁘지 않은 편이더라. 이런 식으로 진짜 솔직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썼네요. 나 돈 벌러 가는 겁니다. 그 회사 연봉 많이 준다고 해서 안 망할 것 같은 회사라고 해서 그 회사 가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쓴 거예요. 자, 그렇죠. 일단 네. 그 회사의 반응은 이따가 뒷부분에 여쭤볼게요. 또 하나가 그 지원 동기 말고 또 본인 어떤 성격상의 장단점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본인의 성격 단점까지 솔직하게 써도 될까요? 어때요? 그러니까 원래는 단점도 사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쓰고, 네. 장점처럼 보이는 것들을 좀 썼었어요. 뭐 팀워크가 서툴다, 마감을 잘 못 지킨다, 이런 건 정말 불리한 건데 상관없이 정말 쓰고 싶은 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장점은 호기심이 많고 네. 할 말을 다 하는 편이다. 이렇게 썼는데,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별로다. 이러면 솔직하게 별로라고 얘기한다. 왜냐면 뭐 안 될 게 뻔한 아이디어가 실행되면 손실인데 그걸 막은 거니까 다행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단점은 뭐 조직 생활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 이렇게도 한번 진짜 솔직하게 써봤습니다. 남형도 기자 현재 있는 언론사가 뭐 꽤 괜찮다 보니까 이직에 대한 절박함은 없었나 보네요. 너무 솔직하게 적은 거 아닙니까? 뭐 나 안 뽑아줘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또 그 네. 회사에 새로 지원하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 하고 싶은 일은 뭐라고 적으셨어요? 어떤 일을 잘할지 이제 묻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보 쪽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수석 기자 때부터 이제 기사를 많이 써서 홍보 업무를 맡는다면 기자들이 어떤 기사를 쓰는지 좀 파악을 잘할 수 있어서 기업의 위기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썼고요. 네. 직무는 사실 여기서 일해본 건 아닌데, 이거는 취업준비생 때도 솔직히 좀 막막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뭐라고 했냐고 물으니까 솔직히 취준생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렇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잘할 수 있다라고 그것도 솔직하게 적어놓고, 류진현님과 아까 장수아님도 그렇고 정말 솔직하다. 멋지네요 솔직함.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이게 또 그 회사에서 봤을 때 그 솔직함을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 혹시 자소서 그렇게 써서 내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뭐 예상하시다시피 광탈이라고 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탈락을 했고요. 합격하면 면접 보러 가야 되나? 뭐 기자인 걸 알아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기우였습니다. 본인의 원인은 너무 솔직하게 썼다라고 이렇게 또 복귀는 해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한번 진짜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
좀 대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남 기자가 썼던 그 자기소개서를 취업 준비생들한테도 보여줬다면서요. 네, 보여줬더니 이 특히나 첫 번째 항목 그 돈 벌려고 지원한다는 솔직한 동기가 처음에 바로 나와서 공감이 너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소서를 쓸 때 고민도 듣게 됐는데 경력이 부족하니까 말이 길어지고 부풀리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경험이 없으니까 더 쓰기가 어려운데 회사가 차라리 지원자에게 원하는 게 뭘까? 정말 어떤 답변을 필요로 하는 건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회사에서 진짜 내 이야기가 궁금할까? 또 이렇게 열심히 쓰면은 모든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다 읽어보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그쵸.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그 많이 그렇게 몰리는 또 그 긴 분량을 꼼꼼히 읽어볼까라는 의문도 있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들한테 자기소개서를 왜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 뭐 하고 싶은 일을 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할 수 있는 걸 정말 선택했는지 알고 싶어서이고요. 회사만 보고 판단했다가 막상 들어와서 다르니까 또 퇴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말과 다르게 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서류 이유 전형에서 팩트가 되기도 하고요. 요즘 기업들은 어떤 자기소개서를 원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뭐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며 이남 일녀중 장남으로서 뭐 이런 거 썼잖아요. 요즘엔 어때요? 명확하고 간결한 걸 선호하고요. 그래서 소제목에 아예 결론을 먼저 달고 내용을 구체화하고 입증하는 순서로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경험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내가 성과가 어떤 게 났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역량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 당장 뽑아서 일을 잘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요즘에 참 그 챗 GPT나 이거 인공지능으로 자기소개서 쓰는 사람도 많다면서요. 네, 그래서 취준생 10명 중 6명이 채용 플랫폼 캐치가 취준생 1,400명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10명 중 6명은 챗GPT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고 했는데요. 근데 상당수가 이제 AI 자기소개서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AI가 더 고도화되면서 걸러지기 더 힘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취업준비생 입장에선 자기를 정말 잘 보여줄 수 있고 기업진 입장에서는 지원자를 잘 알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그걸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자소서를 계속 쓰게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볼 점이 많네요.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